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16일 일요일 오후 4시 정도인데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으로는 이렇게 5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SGNG, 우진,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있는 현우산업, 성도 ENG, 남강토건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관련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면 일단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다우 같은 경우에는 0.3%대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랑 S&P 500은 약간 약보합권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약보합 또는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좀 이걸 좀 볼 건데, 피보나치 되돌림이 뭐냐면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는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는 하락하면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를 좀 체크하는 지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상승에 대한 조정 또는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로 38.2%, 그리고 61.8%, 61.8%, 이 두 지표를 두 구간대라고 하죠. 많이 활용하는데 줄여서 뭐 382, 618 구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희 국내 증시는 나스닥을 아마 많이 추종을 하니까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상승을 하고 조정이 618 구간까지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구간을 618로 놓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보시면 또 이 상승, 하락에 대한 반등이 또 618 정도 구간까지 나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구간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도 618 구간이고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도 618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도 당연히 상승을 바라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은 어 하락 하락장 추세 속에서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락장 속에서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위치가 하락, 반등, 하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618 구간에서 갈 수도 있고 더 올라올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간다면 아직 이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볼게요. 하락, 반등.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한다면 이 하락한 만큼의 1대1로만 빠져도 이 정도죠.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냐? 베어마켓 랠리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사람들 이유. 응? 금리 인상 막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올해 하반기 많이 보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 점진적인 침체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침체를 예상한다. 이걸 반영이 어느 정도 시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상승, 조정, 반대로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럼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이 상승, 조정, 상승 또는 하락, 반등, 하락, 이 시나리오 말고 위에서 박스권 치거나 여기서 뭐 쌍봉 형태로 찍고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나,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국내 증시도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부터 고점대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반대로 이 고점에서부터 조정은 아직 382 정도 구간밖에 안 돼요. 나스닥보다 지금 덜 올랐다는 얘기겠죠. 원래 나스닥처럼 가려면 여기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에서 고점대 618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럼 반대로 고점대에서부터 조정. 코스닥은 618 구간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2차전지 쪽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죠. 올해 초부터. 그리고 신기한 건 앞전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음에도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이게 좀 신기하게 좀 저도 보고 있고 이때 이렇게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음봉 잡아먹는 양봉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근데 이때는 반대로 오히려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음에도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러면 국내 증시도 하락, 반등, 하락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 그림보다는 상승, 조정, 상승 이 그림을 바라지 절대 이 하락하는 그림을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100% 맞출 수 없으니까 주식엔 100%가 없으니까 대응해야겠죠. 대응해야겠죠. 예측하면서도 예단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겠죠. 이거 하승우님이 많이 말씀하신 건데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고 대응한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겠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번 주 관심 종목도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SGNG부터 보면 SGNG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가져왔지만 이 물류 사업 보면 3PL, 국제물류, 자동차, 금형, 원전 그래서 핵연료봉 지지 골격체 쪽이라고 해서 지금 원전 테마로도 묶여 있어요. 보시면 원전 테마로도 묶여 있고 그래서 차트를 크게 보면 재무부터 보면 코스닥 운송 인프라 시총 600억 대주주 지분 나쁘지 않죠. 50% 정도 되고 그리고 보시면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 자동차, 금형, 원전, 기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재무를 보면 재무 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1조 9천억, 400억, 300억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분할을 했던 느낌이죠. 아마 이때 무슨 회사 분할을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은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이고 재무 자체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죠. 적자가 있긴 했지만 뭐 갑자기 상폐당할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3개년 연속 적자도 아니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괜찮고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크게 보면 완전 바닥권이죠. 이때 200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 바닥권 이후부터 흐름을 좀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이 고점대에서 나왔던 거래량들보단 바닥에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더 있고 그리고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이렇게 0 차의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가 있었었죠. 하락 추세가 이제 고점끼리 연결하면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추세 안에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다시 하락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세를 돌려주고 있죠. 적어도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안에서 최대 추세 하단까지 열어둘 수도 있지만 최근에 매집봉이 뜨고 2개 정도 떴는데 이 이후에 지금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화성 밸브의 이런 그림처럼 이 매집봉 앞에 2개 띄우고 매집봉 2개 띄우고 이 매집봉 시가 아래로 빠지지 않고 시가 라인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매물 소화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화성 밸브처럼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SGNG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튈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손절 라인을 지금 이 224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바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 올라가면 매집봉이 2개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찌르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크게 봤을 때 손절 라인을 뭐 224일선 또는 조금 더 아래 111선 봐도 괜찮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으니 이 추세.
그러면 딱 그 구간이 111선이랑 겹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열어두시고, 그러면 분할로 접근하던가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거나, 내려온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 이렇게 내려왔다 갈 가능성, 그리고 큰 추세로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SGNG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보고 있고, 지금 상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 들어올리는 움직임 이후에 조정도 괜찮은 기간 동안 나온 거로 보이거든요. 상승 조정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주면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SG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하기 괜찮은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여기 올라갔을 때 도전해봐도 괜찮겠죠. 돌파를 한다면 눌림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 또는 이 저점 올려주는 단기로는 이 추세, 크게 중장기로는 이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거나 분할로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우진.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테마죠.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 계측기 이외에도 철강용 뭐 자동차 장비, 설비 진단 시스템, 유량계, 유량 시스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 재물을 좀 보면 코스피 뭐 저 기계 총 2천억, 대주주 지분율이 30% 정도 되고,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 제조, 이렇게 뭐 자동화, 설비, 유량, 뭐 온도 센서 이런 거 좀 하고 있다고 하고, 재무는 좀 보시면 매출이 뭐 900억, 1000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이미 좀 뛴 모습이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은 아닌 걸로 좀 생각은 하고, 일단 재무를 보시면 2018년, 19년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20년, 22년도 흑자 나와주면서 부채 높지 않고 유보율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당장 이 종목도 상폐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종목은 제가 왜 좀 괜찮게 보고 있냐면, 월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큰 밥그릇의 차트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하락, 횡보, 흔들어주는 3번, 올라가는 4번 이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이 크게 보시면 그냥 이 구간대 물량 받은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크게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면서 그냥 이 구간대까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죽었을 거거든요.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지지라인 다 깨면서. 근데 지켜줄 구간은 지켜주면서 다시 바닥 박스권을 치더니 지금 강하게 올라왔죠. 원전 테마 있으면서 우크라 뭐 있죠. 폴란드 쪽 원전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갭으로 돌파하면서 장기 입형대 라인을 다 지금 돌파를 해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크게 보면 흔들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장기평 쪽에서 지지받고 갈 가능성에 베팅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크게 본다. 단기적으로 저점 올려주고 있는 이 추세. 이 추세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장기 입형 1차, 추세 하단 2차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추세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더라도 약간 1파, 2파, 3파가 남은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상승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 그리고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였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고점끼리 연결해도 이런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배보로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지 나온다. 들어가 보기 괜찮은 타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고 원전 쪽 이번 주말에만 하더라도 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 가면서 이제 원전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폴란드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배터리 원전에 우크라 재건까지 뭐 이런 식으로 폴란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원전 쪽도. 그렇기 때문에 흐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 대신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보면 손절 라인은 장기 입형 여기 1차 한 600원 정도 돼 보이죠. 그러면 6% 정도 돼 보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 저점 올려주고 있는 이 추세. 그러면 이 구간 또 한 9,000원 정도 돼 보이죠. 그러면 크게 보면 10% 정도 손절 라인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분할로 접근하면 크게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분할로 접근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장기평에서 지지받거나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고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왜냐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괜찮게 보이고, 월봉으로 보면
눌러주는 1번, 횡보 2번, 흔들어주는 3번, 올라가는 4번 이런 그림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여러분 현우산업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현우산업 보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상신전자 못지않게 애플카 OLED 템하고 이제 LCD, LED, OLED 등 다양한 가전기기, 자동차 전장에 PCB 쪽 테마로도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주 고객사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인데 이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이쪽이 애플카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카 테마로 묶인 거거든요. 현우산업이. 그래서 이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전자기기, 전장 쪽이죠, 전장. 시총 1000억, 유동 주식은 60% 정도, 70% 되는 것 같고, 대주주가 한 30% 정도 가지고 있죠.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LCD, OLED, PCB, LG 계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무 보면, 계속해서 매출액 1500억 이상, 1500억대 이상 나와주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크지 않지만, 적자 나왔던 적도 크지 않고, 부채 그렇게 높지 않고, 유불도 나쁘지 않고, 매출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2천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총이 1000억이죠. 그럼 고평가는 확실히 아니겠죠. 저평가인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도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인데 차트 지금 보시면 이 이때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렸던 이 움직임 거래량 보시면 특정 구간에 거래량이 몰려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이후에 조정이 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추세로 조정이 나왔었죠. 조정 나온 위치가 굉장히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보시면 조정 나온 위치가 코로나 전후 박스권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쌍바닥의 느낌으로 찍어주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반대로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바꿔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 박스권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 매집봉이 떴을 때 이 고점대 구간 물량을 한번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인데 그 이후에도 제가 현우산업도 말씀드린 게 이 성우하이텍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때는 역배열이었는데 배열을 맞춰주고 올라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보시면 배열 맞춰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주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깨지 않고 있고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매집봉 하나 나왔었고 아래에서도 이때 뭐 비밀 시험 운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 갖다 붙이면서 애플카 또 슈팅이 나왔고 그 이후에 보시면 111선을 이탈하려는 타더니 지켜주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금요일날 괜찮은 양봉이 나왔어요. 5%대. 대신 아직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인 이 5,700원대를 못 넘어가지고 있죠. 이때도 윗꼬리 저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괜찮지만 아래로 보면 111선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 111선 봐도 괜찮겠죠. 111선을 보거나 좀 더 크게 본다면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 지켜주고 있으니 이 추세 보면 되겠죠. 그럼 조금 아래 보더라도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5,200원 될 것 같은데 크게 봐도 10%고 짧게 보면은 111선 여기도 한 10%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분할로 1차, 2차 정도 담거나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올라간다. 여기서 이렇게 양봉 나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매집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바로 간다면 이렇게 이평 타고 올라갈 가능성, 내려온다면 장기 이평 찍고 갈 가능성, 또는 추세, 저점 올려주는 추세, 그리고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 보조지표도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데드크로스 나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면서 내려오고 근데 반대로 찍고 올라가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평대 라인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크게 보면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거든요. 윗꼬리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인데 약간 고개를 내밀었죠. 그럼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현우산업도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가는 느낌이어서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해야겠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언제 올라갈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성도 ENG.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테마입니다. 뭐 배관 설비, 뭐 플랜트 정유화학 배관 설비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반도체 쪽에 수급 들어오고 있죠.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있죠. 한미 반도체 지금 아주 그냥 나에게는 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 ENG도 이 반도체 관련돼서 섹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흐름을 좀 보면 코스닥 건설 쪽이죠. 그러면서 시총 700억, 대주주 지분 30%대 나쁘지 않죠. 반도체 장비 설비공사, 하이테크 산업설비, 플랜트 사업, 시공, 부동산, 중개무역 이런 걸로 연결돼 있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는데 성도 ENG가 매출이 5천억대가 나오더라고요. 5천억에서 7천억 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2019년도에 적자 나오긴 했지만 20년, 21년도 계속해서 흑자 놔주고 있고, 부채 비율 이때 이렇게 높았는데 두 자릿수대로 낮춰졌죠. 유보율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재무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로 볼게요. 차트로 보면 2000년도 상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바닥권인데, 바닥에 내려와서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 이때 이렇게 고점 쌍봉 찍고, 물론 이때도 이렇게 쌍봉이지만 크게 봤을 때 쌍봉을 찍고 빠졌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 이후에 들어올리는 구간, 이 고점대에서 딱히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으로 보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의 자리로 보이고, 바닥을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을 살펴보니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바닥을 찍고 추세 돌려주면서 바닥권에서 매집봉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금 성도 ENG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저점 추세로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 111선 아래에서 매집봉, 111선 쪽에서 매집봉 뜨고 눌러줬지만 111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도 조금 제일 아래 본다, 111선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4,300원대. 아니다, 조금 위에 보겠다, 나 224선 보겠다, 224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여기 잡고 본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 내려온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 아니면 매집봉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448일선 위에서 진입할 타점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트 자체 괜찮죠. 매집봉도 앞에 있고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강하게 여기서도 상한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렸다가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들어올리면서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이렇게 바닥을 지켜주면서 돌려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면서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나려고 하고 있고, 스토캐스틱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세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돌파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정도 구간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 ENG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 최대로 보면 이 바닥권까지 봐야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손절 잡고 매매를 하거나 분할한다면 1차, 2차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강토건.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중소형 건설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죠. 토목, 건축, 주택, 뭐 해외사업. 이거 보시면 제가 잘렸는데, 한국전쟁을 겪으며 PP해진 아래 철도, 항만, 도로, 교량 등의 재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해서 국토 개발에 견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재무 보면 코스피 건설 시총 1,000억이 안 되죠. 근데 유동주식이 얼마 안 돼요. 유동주식이 세운건설이 22%, 금강기업, 건질건설, 회사들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모습인데 나와 있죠. 이렇게 한국전쟁 겪으면서 뭐 철도항만 개발 견인, 건설공사 도급 공사업, 토목, 건축, 주택, 해외. 재무 볼게요. 저는 난강토건 같은 경우에 주가 완전 미쳐 바닥이죠. 아예 안 보이죠. 이 바닥 완전 바닥권인데, 그럼 뭐 안 좋나? 회사 안 좋나 봤더니 오히려 매출 늘어나고 있고, 1,500억, 2,000억, 2,000억, 3,000억, 4,500억.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단기순이익도 계속 늘어나주고 있고, 부채
부채는 좀 있네요. 부채나 유보율은 솔직히 좋지 않지만 지금 재무가 적자 난 적이 없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지금 매출이 2천억, 3천억, 4천억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1천억이 안 되죠. 그럼 최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이 2017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바닥권 내려와서 이 2021년 작년 지수 고점 때부터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매집봉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매집봉이 많이 보이죠.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이 많이 보이는데 약간 바닥을 찍고 하락 추세를 멈춘 느낌이 있어요. 완전 우상향으로 돌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돌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바닥권에 내려와서 매집봉 많고 그리고 이런 거 바닥 공구리 라인 치고 한번 들어 올렸었어요. 들어 올렸는데 내려왔죠. 근데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린 모습. 갑자기 약간 강하게 급하게 들어 올린 모습. 그리고 지켜준 라인을 보니 이전 박스권 저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게 들어 올리고 눌러줬는데 다시 올라온 종목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위치 간단하죠. 이 111선 손절 라인 잡으면 되겠죠. 조금 더 아래 본다. 그러면 위아래 지지 저항 겹치는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9,500원. 지지, 저항, 저항.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려와서 간다. 이런 식의 가능성과 이런 식의 내려왔다 갈 가능성을 볼 수 있고 크게 봤을 때 그러면 빠지면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내려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1차, 2차 받거나 지금 위치에서 손절 잡고 매매하거나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완전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완전 이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정 주가가 적용이 안 된 건지 2017년에 이렇게 들어올린 모습 이후에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 5가지 이렇게 좀 봤고 주간 증시 이벤트 볼게요. 강세 흐름 이어질까 실적 주시 안도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만큼 긴축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미 7월은 금리 인상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미 이거는 반영이 되고 있죠. 0.25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연준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사임을 한다고 하죠. 이제 역할이 끝났다고 보는 건지 대표적인 매파 이 제임스 블러드가 사임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금요일 날 JP모건 시티그룹 등 대형은행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죠.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이번 주도 이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등등 금융사들 실적 발표하고 지역 중소형 은행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역 중소형 은행 실적 괜찮게 나오는지 실리콘밸리 사태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큰 거 오죠. 테슬라, 넷플릭스 빠졌을 때 나스닥 한번 엄청 빠졌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는 훨씬 많은 수준 46만 6천 대 차량을 2분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발표된 실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는 이제 계정 공유 유료와 광고 요금제 실적이 좋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 발언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화요일날 이번 주는 실적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연준 부의장 연설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이제 좀 중요해 보이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항공사 여행도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오는지 여행 쪽 수요가 일어나는지도 중요해 보이고 또 수요일에는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골드만, IBM 이런 나스닥 이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지금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많고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오송 지하차도 실종자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좀 그치고 좀 괜찮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도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